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또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선물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저보고, 애기 같아요. 이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애기가 아니라 제가 애가 넷이에요. 그래서, 제가 낳고 기르고 있는 애가 벌써 네명인데 11살, 9살, 6살, 4살 요렇게 네, 이렇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1, 2, 3, 4호로 저희는 통칭을 합니다. 이름 부르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1, 2호가 같이 밥을 먹고 있고 3, 4호만 데리고 왔어요. 3, 4호 데리고 와서 저기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희 신랑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네. 어, 저는 지난주에도 제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디서 보냈냐면 캐나다에서 보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구나.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고 영어도 안 돼, 문화도 달라, 애들이 조금만 쳐다보면 내가 에이시안이라서 그런가? 이런 걸 생각하는 되게 피해의식도 있고 왜냐면 아시아인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좀 어린 시절에 외국에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저의 지금의 어떤 좀 차별화된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일찍 결혼했죠. 그래서 22에 첫째, 24세 둘째, 27에 셋째, 29에 넷째.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네 명의 정말 귀하고 귀한 너무 예쁜 아이들을 출산을 했고 돌이켜봐도 와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보다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다른 그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커리어를 쌓았어도 한 생명을 내가 키워내고 생명력을 길러냈던 것이 진짜 너무 비할 바 없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건 또 저기 뒤에 계신 저희 시아버님이 계시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아미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핀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생명을 낳는 거 비할 바가 없다. 비할 수 있는 가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되게 프라이드를 갖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금의 저의 삶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좀 새로운 거 해봐야지 하고, 근데 갑자기 기초 사업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한번 제가 재량껏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요 책을 주제로 풀 건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디퍼런트. 여기 밑에 부제목 보이세요? 죄송해요. 네, 좀 노안이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넘버원을 넘어 온리원이노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요, 한국인이 쓴 책이지만 하버드 대학교 종신 교수가 쓴 책이에요. 종신 교수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디퍼런트 마케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혹시 매장,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시리얼을 하나 사려고 왔어. 그럼 어떤 광경이 펼쳐지시나요?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죠. 정말 기본 지식이 없으면 선택조차 하기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 옛날에는 그나마 뭐 한두 개, 두세 개 중에서 고르는 게 쉬웠지만 생수 생각해보세요. 생수. 과거에는 생수 브랜드가 몇 개였죠? 두 개? 세 개?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또 포스트잇도 옛날에는 종류가 되게 적었잖아요. 지금 엄청 다양한 종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마케팅을 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더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더 비슷비슷해졌더라. 다 비슷비슷해졌더라. 이런 거요. 프리미엄 라이트 흑맥주와 여기 적어놨어요. 프리미엄 라이트 흑맥주와 저칼로리 프리미엄 흑맥주의 차이를 아실까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맥주 고르려고 봐. 프리미엄 라이트 흑맥주가 있고 저칼로리 프리미엄 흑맥주가 있어요. 분류가 달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뭘 골라야 돼요? 몰라. 너무너무 비슷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테고리가 세분화될수록 더 차별화가 되기는커녕 기업들이 비슷비슷비슷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제품이 파랑 색깔, 빨강 색깔 이렇게 분리가 확실했다면 지금은 청록색과 남색 이런 식으로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나게 카테고리가 초세분화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그걸 겪을까요? 선택의 어려움, 맞아요.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너무 카테고리가 세분화되니까 오히려 브랜드들이 각자의 입지가 오히려 줄어들고 예전에는요,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왜 좀 나 잘 사는 집 애야. 난 부자 이러면 아이스크림을 꼭 뭐만 먹었냐면 하겐다즈. 하지만 먹어.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이 정도 브랜드를 소비해. 난 이렇게 잘 사는 애야. 이런 느낌이 나왔다면 지금은 어때요? 하겐다즈랑 비슷한 느낌의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하겐다즈를 고집하지 않아도 나의 소비 수준을 드러낼 만한 그런 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소니의 완전 애용자야. 소니만 사. 그리고 딱 매장에 들어갔어요. 가전제품 매장에. 그럼 뭐가 있어요? 소니와 비슷한 수많은 브랜드들이 널렸어. 난 들어가는 순간 소니를 좋아하고 소니에게 충성심을 가졌던 브랜드 로열티스트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나도 비슷비슷하게 다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쓴 책이 바로 이 디프런트라는 책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종신 교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중간 평가라는 걸 했대요. 그러면 어때요? 중간에 평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몇 점, 뭐 실험 자료 활용은 몇 점, 창조적 능력은 몇 점, 이론 능력 몇 점, 분석 능력 몇 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면 학생들이 찾아온대요. 그럼 만약에 내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월등해. 근데 창조적 능력은 떨어져. 그럼 대부분이 무슨 질문을 하냐? 어떻게 하면 창조적 능력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이 결과를 보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만약에 PPT를 잘한다. 그럼 PPT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강점을 더 살리고 아예 더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은 없고 내가 못하는 거, 약점으로 평가받은 거를 채우기 위해서 싹 다 평준화가 되더라.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걸 보면서 야, 중간 평가라고 하는 것, 시장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평가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 비슷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내 약점을 보완을 시도하면서 더 평준화되고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강점을 강화시키면서 더욱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읽고 되게 찔렸어요. 아, 그래. 맞아. 나도 내가 잘하는 그 한 가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사실 스폰서님이 늘 해주셨던 일이기도 한데, 아, 나도 똑같이 평준화가 되기 위해 애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정한 차별화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차별화?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차별화는요, 딱 한 가지로부터 말미암아요. 딱 두 글자. 차별화가 되려면 딱 두 글자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맞춰보실 분. 두 글자. 어? 상상! 지난주에 잘 배우셨네요. 지난주에 상상이 화두였죠. 아, 상상 좋아요. 아, 좋아. 또, 상상 말고, 진정한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개성? 헉, 개성 비슷해요. 조금 더 파격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뭐냐면, 포기래요, 포기. 포기. 진짜 차별화를 하려면 포기해야 된대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페라리가 스포츠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윙하고 달리고 엄청 위험천만한 그 어떤 이미지가 브랜딩 된 회사인데 이 페라리가 나는 안전한 자동차를 출시해야지. 안정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페라리만의 색깔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이거 진료를 받아요. 근데 이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알고 보니까 성형외과도 하는 의사야. 여러분 신뢰가 가세요? 안 가죠. 한 가지의 최고가 되려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된다. 이 포기에서 차별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하는 최고의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 맥도날드 가보셨어요? 맥도날드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맥카페가 있어요. 최고급 바리스타들이요. 커피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브런치를 제공해요. 끝장나요. 정말 기가 막힌 브런치를 메뉴로 여기가 브런치 카페인지 그냥 커피 파는 카페인지 헷갈려.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정도 되는 기업들도 이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커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더 바리스타를 활성화시켜서 커피를 잘 만들면 되는데 브런치 회사로 자꾸 가려고 그래. 자꾸 브런치 메뉴를 막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맥도날드는 뭐예요? 햄버거 회사잖아요. 그럼 햄버거를 더 출시를 잘하면 되는데 뭐예요? 바리스타를 고용해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맥도날드가 되려고 하고 맥도날드는 스타벅스가 되려고 한다. 이게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이 진정한 차별화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퍼런트한 기업은 될 수 있지만 only one, 딱 하나뿐인 유일한 기업은 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브랜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브랜드를 만납니다. 이 브랜드가요, 예전에는 회사가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소비자가 나 이런 브랜드 써. 나 이거 소비해. 나 이런 브랜드 좋아해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됐대요. 온라인상에 저희 MZ세대들은 자기소개 같은 거 쓰거든요. 브랜드로 점철돼 있어요. 난 이 브랜드 쓰고, 난 이거 쓰고, 난 저거 쓰고. 그게 곧 나를 대변하는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브랜드가요, 곧 문화적 언어래요. 문화적 언어. 과거에야 뭐 이거 쓰나 저거 쓰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워낙 세부화된 이런 카테고리 중에서 난 굳이 이거를 써 하는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브랜드를 쓴다는 건 뭐예요? 이 브랜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 인격들, 이러한 어떤 주제들을 내가 소비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쓸 수도 없는 거고 이 브랜드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인격이 선택되는 거죠. 근데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입지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주의자가 있대요. 기회주의자. 이 기회주의자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있지만 기회만 보면 갈아타는 거죠. 저기서 더 세일하네? 그럼 바로 갈아타.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용주의자가 있대요. 실용주의자. 이거는 이분들은 그냥 상관이 없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뭐 이거든 저거든 좋아. 그냥 나는 싼 게 좋아. 그냥 편하면 돼. 그냥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요. 실용주의자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냉소주의자가 있어요. 냉소주의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자, 매장 앞에 들어가자마자 머리 아파. 짜증나.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사람들. 그러는 거조차 싫어. 이런 냉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왜 우리 매장 들어가면은 막 친절하게 막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게요. 이거 어떠?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죠. 난 편하게 좀 둘러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런 분들을 냉소주의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 어떤 분들이 있냐면 로열티스트가 있어요. 로열리스트. 로열리스트. 그러니까 로열이 영어 단어 충성되다라는 뜻이잖아요. 로열리스트는 뭐예요? 엄청 경쟁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집어서 이 브랜드만 소비를 하는 사람들.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로열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대의 아이러니함이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문화적 언어가 형성되고 내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로열리스트가 많아져야 맞아요. 그쵸? 이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상을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업계가 엄청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뭐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이건 확실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로열리스트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 브랜드의 충성심을 가지고 나는 이것만 쓸 거야. 난 굳이 이 브랜드를 소비할 거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소비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든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많은 기업들이 고만고만한 걸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차별화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베껴.
서로 모방해. 여기서 비슷한 게 나오면 또 비슷한 걸 카피해서 만들고 금세 다른 거 만들고 그럼 이제 뭐가 뭔지 몰라요. 그 브랜드 간의 그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 로열티스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로열리스트가 많아지는 현상 속에서 진짜 어떤 창조적인 시도를 하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몇 개의 기업들은 이 기존의 룰을 다 파괴를 하고 아예 새로운 판을 짜더라. 그런 브랜드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어 브랜드다라고 이 교수님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아이디어 브랜드. 아이디어 브랜드. 그래서 이 아이디어 브랜드는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코미디 장르야. 장르가 코미디면 뭘 기대해요? 재밌고 웃기고 박장대소 하는 걸 기대하겠죠. 근데 막상 공연을 봤는데 코미디인 줄 알았더니 완전 시대를 풍자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풍자도 있고 비판도 있고 엄청난 감동이 흐르는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웃음은 얻지 못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를 받아왔잖아요. 그러한 브랜드가 바로 아이디어 브랜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기업들은 흔히들 소비자를 볼 때 수직적인 가치만 생각한대요. 수직적인 가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와 제품이 좋다 혹은 나쁘다. 수직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가 여기 있다. 근데 이거 더 좋았어. 그럼 좋아. 떨어져. 그럼 나빠. 수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제공하는 가치도 그렇고,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만족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디어 브랜드들은 수직적으로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가냐면 수평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를 아예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비교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창조돼 버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아이디어 브랜드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처음 인터넷 시작했을 때 포털 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세요? 딱 인터넷 첫 화면 야후 다음 이런 거 있을 때 야후 다음. 야후 보면요. 광고가 엄청 많았어요. 그쵸. 배너도 엄청 많았고, 뭐 제안하는 것도 많고, 뉴스도 많고, 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뭐 날씨 보여줘, 뭐 보여줘, 뉴스 보여줘, 속보 보여줘. 엄청 복잡해. 지금 사실 네이버도 비슷한 형태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포털 사이트계에 슝 아이디어 브랜드로 등장한 회사가 뭔지 아세요? 구글이에요. 구글 포털 들어가는 입구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냥 구글 써 있고 탁 네모 막 포털 검색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백지예요. 하얘. 아무 광고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여백의 미를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광고 띄우기 바쁜데 이 구글은 뭘 했어요? 과감하게 그걸 다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굉장히 부티크한 매장에 들어가는 느낌? 엄청 고급스러운 매장에 내가 들어가는 느낌을 선사한 거예요. 그렇게 구글이 포털 사이트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구글이 한 건 뭐예요? 뭔가 남들이 했던 거를 따라하거나 더 많은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뺐다라는 거예요. 구글은 오히려 그 많은 광고들을 빼버렸다. 거기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혹시 그 가구 사러 가실 때 어떠세요? 엄청 복잡하죠.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근데 가구계의 아이디어 브랜드가 딱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야? 이케아예요. 이케아는 뭘 없앴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그전에는 가구를 사러 가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판매원들도 이거 한 번 사면 평생 써요. 영원히 쓸 것처럼. 그럼 정말 부담돼. 근데 이케아는 애초에 말을 해요. 가구는 소비재예요. 몇 년 쓰고 바꿀 거예요.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뭐를 안 해줘요? 조립도 안 해주고요. 유통도 안 해줍니다. 또 종류가 어때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기존의 가구 회사들의 공식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조립도 직접 해야 돼. 내가 배송도 직접 가지고 와야 돼. 거기 가서 직접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케아가 한 건 뭔지 아세요? 일단 타가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쇼핑을 하는 동안 애를 봐줬어요. 그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점심을 제공하잖아요. 이케아 예술랑 가보신 분? 나 이케아 매장에서 밥 먹어봤다. 이렇게 많이 없다고요?
정말 밥이 맛있어요. 진짜 그 외국식 그 밀을 엄청 잘 제공해요. 막 연어 있고 미트볼 있고 거기서 막 먹을 수 있게 그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 이케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가구를 진열하잖아요. 그럼 옆에 디스플레이 됐던 그 상품들. 그걸 같이 살 수 있게 걔네들을 구매를 하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케아는 뭐였냐? 기존의 룰을 파괴함과 동시에 즉시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케아의 가구를 기존의 가구들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로 비교가 가능해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받는 가치는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 브랜드들이 일으키는 혁신이고, 이러한 브랜드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아이디어 브랜드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아메이는 생필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근데 아메이도 이케아랑 구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서 아메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감히 그렇게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등장시키게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등장시키게 만들었냐면 제가 아주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릴 수도 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맞추시는 분께도 제가 선물은 없지만 아무튼 선물과 비슷한 저의 찬사를 보내드릴게요. 아, 이게 잘 그려져야 될 텐데. 야, 이거 뭘까요? 백조? 다른 분. 어? 어? 오리? 오리? 네. 병아리 삐약이? 아, 이렇게 내가 그리면 여기 하나, 요거 하나 그려볼까요? 아, 네, 정답. 야, 저 얘는 거위예요, 거위. 거위를 그렸어요. 오리 아닙니다. 병아리 아닙니다. 아, 목이 너무 짧아. 미안하다, 거위야.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 거위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이 거위는 한 번 알을 낳을 때 10개 알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떤 대학교냐면 따라해볼까요? 황금알 대학교에 황금알 대학교 따라해보세요. 황금알 대학교 거위 제조학과 거위 제조학과 황금알 대학교의 거위 제조학과를 졸업하신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법을 배운 거예요. 대학교 너무 괜찮죠? 나한테 무슨 기술이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조할 수 있는 나한테 기술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럼 이제 졸업했으니까 회사 가야 되잖아요. 자, A 회사와 B 회사 중에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A 회사가 제공합니다. 당신 능력 인정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서 제가 연봉 5천. 너무 괜찮죠? 근데 1년 동안 이 거위를 만들어 주시면 보너스로 연말에 5천 더 드릴게요. 어때요? 연봉 얼마예요? 연봉 1억이에요. A양 괜찮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A 회사 가가지고 1억 받을 수 있네? 근데 B 회사 나타납니다. 저는 좀 색다른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동안 저희 회사가 지급해드릴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걸 잘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드릴게요. 팀도 만들어주고요. 사무실도 제공해주고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당신이 이 거위를 한 마리 만들어내면 이 거위는 10개의 알을 매년 생산을 하죠. 그러면 그 10개 중에 2개의 알을 죽을 때까지 평생 당신에게 줄게요. 그리고 얘는 죽지도 않아. 이 거위는 한번 만들면. 이 거위가 죽지 않으니까 이 당신이 죽었을 때 이 두 알을 자녀에게 평생 상속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A 회사를 가시겠어요? B 회사를 가시겠어요? A 회사 가고 싶은 분 안 계세요? A 회사 가겠다. 오늘 박성훈 리더님, 남들과 다른 길에 가시는 진정한 디프런트를. 맞아.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래, 연봉 1억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뭐래도 안전한 게 좋지 해서 A 안에 택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면요. 지금 저희 세대는 거의 다 B를 택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젊으시네요. 왜냐? 이거는 A하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A 회사에서 일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피똥 싸가면서 만들었어요. 1억 받았어요. 끝이죠.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근할 이유가 없죠. 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근데 이 황금알에 낳는 거위는 누구께 됐죠? 회사께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얘가 낳을 이 수많은 아이들은 누구께 돼요? 회사께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피 빠지게 만들어서 회사 좋은 일 시켜줘. 물론 나도 1억을 받았지만 이 거위가 생산해낸 무수한 이 가치에 비하면 1억은 적다라는 거예요. 반면 비하는 어때요? 내가 만드는 동안은 돈을 좀 못 받을지언정 이게 제조가 되고 난 뒤에 이 황금알의 두 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자녀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회사를 어떻게 수직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요?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바로 이런 B와 같은 회사라는 거예요. 아메이는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이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황금알 대학교에 거위 제조 학과를 나오지도 못했어. 우리는 대학 공부도 못 받았어.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방식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알을 낳아. 평생 주겠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겠다. 자손 대대로 상속해 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진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있는 명실상부 어떤 브랜드다? 아이디어 브랜드에 해당한다. 우리가 비슷비슷한 생필품 제조하는 기업은 진짜 많아요.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와 아메이사가 제공하는 이 수평적인 가치랑 비교 가능할까요? 아예 다른 차원, 아예 다른 디멘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떤 수평적인 가치.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메이를 얘기했을 때 이 관점에서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아메이는 수평적인 가치,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걸 아직 그분이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요거 PPT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필사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로 보여드린 후에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짧게 PPT를 보여드릴 건데 혹시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자, 아메이는요, 어떤 회사냐?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아메이가 보통 뭐 많은 어떤 명칭에 가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제조회사. 그래서 450여 가지 생필품을요, 직접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걸 직접 생산해서 어떻게 하냐?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직접 공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원에 생산한 제품을 700원에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광고 마진으로 35%를 소비자한테 환원을 해서 돌려준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업계를 줄인 거죠. 그래서 유통 단계를 줄여서 아메에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구전 광고에서 만들어지는 금액이 정말 많은데 아메에서 대략 만들어지는 금액이요. 1년에 4천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요. 소비자들이 구전 광고 비용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혹시 작년에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많이 못 받으셨죠?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부터 어떤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들어낸 분들은요, 이 4천억 원의 일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주의들이 있어요. 네 가지 주의들. 뭐냐면 첫 번째가 잘 보이시나요? 환경 우선주의. 따라해 볼까요? 환경 우선주의. 뭘 제일 중요시 여길까? 어, 어, 네. 뭘 제일 중요시 여길까? 봤더니 뭘 제일 중요시 여겨요? 환경이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이러한 전생의 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이걸 평가를 하는데 뭘 평가하냐?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뭘 평가하냐면 제품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다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LCA, Life Cycle Assessment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다 평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없게 만들어요. 환경을 전혀 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메이가 어떤 상을 받았냐면요. UN 환경상을 받게 된 거예요. UN 환경상. 이건 정말 유엔에서 직접 주는 상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상이거든요. 생필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딱 두 개 회사가 받았는데 이 고무 타이어, 재생 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가 받았고 그 다음에 받은 게 아미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메이는요, 품질 우선주의.
따라해 볼까요? 품질 우선주의다. 이 품질 우선주의는 뭐예요? 당연히 품질을 가장 우리는 우선시 여긴다. 그래서 아미에는요, 1200여 가지의 특허를 갖고 있고요. 7500만 평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한 여의도 면적의 한 330배가 되고 자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소비자 우선주의. 소비자 우선주의. 이게 있는데 이 소비자를 가장 우리는 우선으로 쳐줄게. 이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100% 만족 보증 제도. 뭐냐면 소비자로서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에 전혀 하자가 없고 품질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체를 반품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제도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제도냐면 직거래 방식. 직거래 방식.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직거래,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거래 방식은 뭘 뜻하냐면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이에요. 생산수단. 혹시 생산수단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세요? 이거 되게 쉽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약간 정치 철학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어요. 제가 학과를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아트 앤 사이언스, 그러니까 사회과학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정치학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정치학 개론을 듣겠죠. 1학년 때 정치학 개론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이 생산수단이란 단어였어요. 영어로는요, 이게 means of production. means of production. 말 그대로 프로덕션, 뭔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means, 이게 약간 means, 어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 수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 수단이요, 전 세계적인 역사의 계급 투쟁의 화두요. 화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정치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분열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이렇게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사상이 정말 중요한데 진보, 보수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럼 어때요? 진보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아니야, 이 생산수단을 개개인에게 줘야 돼. 라고 하면 어때요? 이거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을 국유화시켜야 돼. 절대 개개인이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싹 다 뺏은 거 아시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떤 정도로 했냐면, 개개인의 집에 부엌이 있잖아요. 부엌을 싹 다 없애버려요. 중국에서. 싹 없애고 뭐예요? 공동 배급소를 만들어요. 공동 배급소에서 너나 나나 똑같이 먹자. 너만 좋은 반찬 먹을 수 없지. 똑같이 먹자 해서 결국 나중에 다 같이 죽을 먹게 되었다는 아사하는 거죠 이제. 아니 뭐 이거 제가 어떤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죠.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생산수단 너 땅 갖고 있어? 건물 갖고 있어? 집 갖고 있어? 다 내놔. 우리가 다 관리할게. 나라에서 관리할게. 싹 다 뺏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 제도이고 공산주의 제도인 거죠. 반면 이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인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체제죠. 그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속 욕했던 건 뭐예요? 왜 소수만 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냐 이 얘기예요. 있는 것들이 독점해서 계속 이거를 세습을 하니 우리한테 기회가 없잖아. 가난한 우리한테 왜 기회를 안 줘? 해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공유하겠다는 뜻이 한마디로. 너무 사실 대단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이 개념을 접하면서 사실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아미 창업자가 쓴 책 이름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본주의인데 더불어 산다고? 맞는데요? 저는 되게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약간 마인드가 그래, 맞아.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저 기업들 아주 막 자기네들끼리 막 다 세습하고 되게 색안경이 있었어요. 제가 기업을 보는 관점이 좀 이랬어요.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기업을 만나면서 야, 이 아메 회사는 이렇게 훌륭한 생산 공장 있다 제가 보여줄 텐데 엄청 시설 넓어요. 정말 대단한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제품을요, 우리랑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유.
우리가 여기서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껏 소개하고 광고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생산을 했는데 이거를 유통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싫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래, 너 성적 갖고 와봐. 너 토익 점수 몇 점이야? 너 재산 얼마 있어? 너 가족 관계 어떻게 돼? 이런 거를 보고 걸릴 수도 있어요. 회사는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기회를 줬던 이유는 뭐냐면 아메이 회사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에 있었어요. 회사는 그냥 당신이 뭘 잘하지 못해도, 뭘 많이 가지지 못해도, 뭘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휴머니스. 그거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뭐 대단한 결과, 성과, 뭐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도 괜찮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한한 상상력, 아까 상상력 얘기하셨죠? 상상력을 가지고 꿈들을 잉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다. 라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 달지 않고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기회를 찾고 있고 뭔가 조금 잘 살 수 있는 우리 잘 산다는 건 뭐예요? 계층 이동이잖아요. 계층 이동.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자본가 계급이 있죠? 여기 누가 있어요? 노동자 계급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부르주아 계급. 이걸 뭐라고 해요? 프롤레타리아 계급. 근데 지금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0.000001 대 99.99999% 이렇게 양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AI가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요, AI 밑에서 지시받으면서 일을 해야 된대요. AI가 제2의 계급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러한 어떤 계층에서 우리가 이 생산수단이라는 거를 공유를 받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정말 큰 기회가 된다. 그런 가치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혹시 강호 리더님이 나가셨을까요? 네네네. 한번 제가 PPT 준비한 내용을 한번 공유하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 제가 문외한이어서. 어, 네, 혹시 요거 요거? 요거를 내리면 될까요? 요거? 어, 네, 요거 넘어가는데. 네. 어떻게 내리면 될지 한 번만. 네, 우리 김치살 리더님. 나도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아메이 회사 소개를 할 때, 역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제 글씨가 싹 사라지네요. 빠르게 넘겨볼게요. 제가 소개한 책이죠. 아까 시리얼 나왔고, 구분 나왔고, 이렇게 나온 거.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맥도날드 나오고, 접근 방식 나오고, 표기 다 나오고, 이제 아까 말한 포털 사이트. 너무 재밌죠? 요렇게, 야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던 게 구글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 아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뭘 빼느냐. 역포지셔닝 브랜드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 독창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스타일. 근데 요거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인앤아웃 버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드셔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랜드거든요. 2시간씩 줄 서서 먹는데요. 근데 햄버거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개밖에 안 돼. 그리고 한 번 주문하면 엄청 오래 걸려서 나와요. 막 10분, 20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뭘 했냐? 이 인앤아웃 버거는 냉동 제품을 안 써요. 정말 그 고기까지 패티까지 관리를 해서요. 즉석으로 구워주고 정말 신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밀 레시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메뉴 안에서 서로 바꿀 수 있게끔 그런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페이스북 그 사용자가 20만 명이 넘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한 몇 시간을 거쳐서 이거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 버거 브랜드 역시 차별화 전략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와닿았어요. 명품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싸구려 브랜드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체계적인 딱 아메이 아니에요? 아메이 명품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 자유롭잖아요. 그렇다고 싸구려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잖아요. 이런 어떤 열정과 충성으로 가득 찬 소비자들을 거느린 역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는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화는 전술이 아니다. 새로운 생각의 틀이다. 새로운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아메이는요, 이 생각의 틀을 깨부순 회사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사 전경입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보면요.
여기가 전체 본사 면적이요. 여의도 면적이 3분의 2가 되는데요. 7수에 여기 보면 하천이 흘러요. 그리고 일반 제품 제조하는 공장에서 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음, 굴뚝이 없어요.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굴뚝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보통 제조회사들 보면 굴뚝 엄청 시커멓게만 매연이 날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회사는요, 옆에 7시에 하천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대단하게도 여기서 그 썼던 물, 폐수를 흘려보낼 때조차 필터링을 거쳐서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 회사예요. 너무너무 세심하죠.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사 전경이 있고요. 여기는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아메이 센터. 여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하고요. 정말 실제로 큰 어떤 그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코스트, 기업이 판매 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 시장 조사비, 판매 촉진비, 유통비, 광고 선전비 따위가 있는데 아메이는 이 마케팅 코스트를 어떻게 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주고요. 이 마케팅 코스트의 35%를 누구한테 주냐? 소비자한테 준다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거품 없는 가격에 소비자와 어떤 거래 직거래를 한다. 아메이가 다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에 판매된 제품이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이 되지요. 아메이는 직거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의 35%를 광고 유통의 노력순에 따라서 캐시백을 해준다. 그래서 그게 얼마다? 1년에 4,200억 가까이가 되는 금액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경영 정책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영상 한번 보고 싶은데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 가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앤델과 리치 디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O는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한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45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 스프링은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앤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BO의 제품 전달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 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네. 영상 너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메이가 어떤 회사이고 어떠한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마지막 문구 전 세계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다.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우신 거 아니죠? 우셨나요 방금?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차별화된 브랜드. 아까 뭐라 그랬죠? 아이디어 브랜드. 아이디어 브랜드가 되려면 첫 번째, 희귀한 가치의 제한. 아주 희소성 있는 가치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세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밖에 몰라. 저밖에 모르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한 미 제너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관계 중심의 색다른 판을 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아메이가 제공하는 이 6가지 가치 표거든요. 건강 자산, 바디 마인드, 공존의 실천, 커뮤니티 자산, 경제 자산, 매력 자산까지 이 플랫폼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만 해도요. 이 6가지 가치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가치는 바로 이 커뮤니티 자산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커뮤니티 자산을 이미 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홈미팅 했던 사진이거든요. 저희 요즘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라도 하나요? 하세요. 인사는 하시네요. 서로 냉담하는 시대고요. 또 줌을 통해서 만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웃기죠. 동창회도 줌으로 하고요. 안 만나요, 애들이. 그 고등학교 시절 코로나 시절을 겪은 친구들은요. 왼편에선 대면으로 안 만난대요. 줌이 너무 편하니까. 굳이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고립이 되고요. 갈수록 나밖에 모르는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 속에 서로 어울려서 같이 관계를 쌓고 커뮤니티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아메이는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20살까지 살 건데 되게 외로워지실 거예요.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진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거대한 아이디어의 실천. 첫 번째가 희귀한 가치를 제공한다였고 두 번째 뭐냐? 거대한이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제공하냐면 아주 국한돼서 제공한대요. 아주 사소한 부분만 혁신을 하고 아주 사소한 부분만 개선을 한대요. 근데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아주 거대하고 명분이 있는 아이디어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디어 브랜드가 될 수 있는데 이 거대한 아이디어 가치는 외면한 채 뭐만 해요?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고만고만한 기업들 시리얼 사진 봤죠? 비슷비슷한 제품들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미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어요. 이 결과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거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훈장처럼 얻어질 수 있었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만 혁신했다고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요 최초로 만들어진 에로시라는 제품인데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처음부터 뭐가 들어있었냐면 자연분해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생분해가 돼요. 세제를 쓰는데 생분해가 된다?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다?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 시대를 훨씬 앞선 이 제품이 65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금에서 막 친환경이다,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65년 전에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생분해가 돼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건 엄청나게 시대를 앞섰다. 근데 이렇게 앞선 제품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정부가 압박을 했나?
우리 환경 원장에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스티뮬러스, 이 동기는 되게 개인적이었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 미시간주. 여기가 어디냐면 아메 창업주 두 분이 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들은 고향에 회사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생산할 때 내가 나고 자란 이 고향, 어렸을 때 뛰놀면서 뭐해 막 냇물도 마시고 맨발로 뛰어놀고 진짜 그렇게 지냈던 이 고향이 오염되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고 자란 이 도시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었다. 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너무너무 임팩트 있는 동기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아미의 정책들이 실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제가 만들어지면서 막 거품도 잃고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곳은 우리 동네였고 우리는 물과 물고기,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강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가 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과 함께 커나가길 원한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죠. 후손들한테. 그럼 제품 바꿔 쓰시면 돼요. 아메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정신과 가치를 갖고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메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정말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요. 유엔 환경상도 받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ESG에서 다른 기업들이 막 자기도 하는 거야. 슬로건을 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한 대로 사소한 변화. 전반적인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사소하게 국한된 아이디어. 반면 아메이는요, 6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환경을 지키면서 공존을 해나갈지에 대한 이미 데이터와 방식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구를 보호하고 사회에 이롭게 만드는 정말 인정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적인 숨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데 인간적인 숨결. 세 번째. 인간적인 숨결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더 모순적이 될 것이고 더 복잡한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모순적이면서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 좀 어렵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미 시작.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었다. 되게 선한 마인드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아까 모순적이라고 했잖아요. 웃긴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좋다가도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쵸? 아, 나만 안 되고 있나 싶기도 하면서 또 기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이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은요.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도덕성 양심이 있는 존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 같은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인데요. 인간이 이기심이 아무리 있어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사실 리치와 제이가 생각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요. 이 양심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데 결국 이 컴패셔널 캐피탈리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지속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컴패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본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컴패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숨결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 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제목으로 The Better, The Best, The Only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The Better는 1세대 아메예요. 1세대 세제 5가지를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제품 수도 되게 적었고 전화 주문하고 매장 픽업하고 아마 그 1세대 아메를 겪으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아메 한 번도 안 접해보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 당시는 매장도 없었고 이제 제품을 막 집에 쟁여두고 내가 직접 막 해야 되는 그 당시였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매장을 두지 않고 개개인이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점에서 더 better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세대 아메이 더 베스트. 이거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99년도 11월에 ABN 코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앱이 등장했고요. 웹이 등장을 했고요. 과거에는 내가 제품을 전달해야 돈이 됐지만 지금은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러한 어떤 내 쇼핑몰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그게 소득이 되는 내 쇼핑몰, 자사 쇼핑몰의 개념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용자가 만들어지고 유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명실상부 더 베스트, 더 베스트. 아메이 제품 베스트.
그거는 누구나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베스트였던 아메이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디 온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일한 기업으로 나아간다. 아까 말한 아이디어 브랜드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3세대 아메이는요. 글로벌 넘버원 헬스케어 브랜드다. 헬스케어 하면 아메이가 될 거고요.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1위, 개인 맞춤 시대에서 1대1 맞춤 사업을 하고요. 건강관리를 하고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라이프의 전반적인 전생애를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로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1930년대 누구보다 앞서 식물 영양소에 주목한 뉴트리라이트 창시자 칼 렘보그. 그가 북미 최초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만든 이래 90년 동안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철학을 담은 혁신적인 제품들로 세계인의 건강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뉴트리라이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좋은 제품을 넘어 웰니스 플랫폼으로 길어진 기대 수명에 맞춰 전생애 동안 삶의 질을 지켜주는 건강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뉴트리라이트는 정확한 건강 상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별 최적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 및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웰니스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생애가 건강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뉴트리라이트는 나아갑니다. 좋은 제품을 넘어 웰니스 플랫폼으로 뉴트리라이트. 네, 90주년을 맞아 박수 한번. 네. 여러분, 90년에 살아남은 그것도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아이디어 브랜드로서 차별화를 갖고 있는 이런 브랜드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기회고요. 요렇게 지난 90 years가 있고 앞으로의 또 90 years가 다가온다.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안에만 붙어 계셔도 다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와 사이언스,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개인화와 이 메디슨, 약으로서의 음식과 이 지속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마무리. 아까 제일 임팩트 있었던 게 뭐예요? 수평적 가치가 있고 수직적인 가치가 있다.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가치를 수평적으로 가치 평가할 수 있어요? 없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시켜주는 그런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아이디어 브랜드고요.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아메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가 그동안은 남의 회사에서 황금알을 열심히 만들어서 주고 나는 끝났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혹시 한번 나 오늘부터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시는 분.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스템이 있고, 아까 뭐 했죠? B회사는 시스템과 인프라와 팀과 모든 걸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이 발걸음의 시작으로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고, 하나하나 배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